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국민연금의 어떤 자산 운용 전략이라든지 해외 주식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계속 많이 팔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거의 6조 정도를 팔았는데요. 이 비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추측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수급적으로만 분석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오르기만 하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서 판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파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포트폴리오 전략 때문인데요. 지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 변화가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2020년에 국내 주식이 17.3%였다면 해외 주식이 22.3%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국내 주식은 15%까지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은 30%까지 늘리는 상황이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분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률인 것은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의 모든 이제 사람들의 기금인 거죠. 이러한 어떤 기금이 해외 주식에 국내 주식보다 2배로 더 투자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국내의 어떤 산업의 성장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국내 주식 투자인데 이러한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이 1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2배 이상 투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수익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조금 더 어떤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그런 안타까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어떤 주식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률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는 괜찮겠지만 어떤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상황과 어떤 국내 어떤 산업의 영향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일까?' 이러한 것들도 조금 고려하면 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2021 년에 16.8%죠, 국내 주식이. 그리고 해외 주식이 25% 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2021 년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16.8%로 줄이려면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이 거의 20% 정도의 비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8%로 맞추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이 많은 주식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매도 물량을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뭐랄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과연 해외 주식을 30% 까지나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마디로 코스피보다 거의 2배나 더 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150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 해외에는 무려 300조 이상이나 투자를 하는데요. 물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라든지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 위험률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해지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긴 합니다. 물론 자 2019년 말에 보면요. 북미의 58.32% 한마디로 거의 뭐 60%에 육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주식의 60%를 투자하겠다. 달러의 60%를 투자하겠다는 거와 동일한 상황이죠. 거기에다 보시면요. 유럽의 20% 정도 투자를 하고 아시아의 10% 정도 투자하고 일본의 6% 정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북미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 미국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가총액 상위 주식에 대부분 투자를 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 어디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강국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에 아마 투자를 할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떤 자동차의 강국이죠. 기계와 뭐 엔진 이런 거의 강국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시장이 굉장히 강세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시장이 거의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 은행 쪽에 강국이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이제 대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뭐 중국의 뭐 배터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은행 아니 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또 대만에 투자를 하면 대만 반도체 업체를 투자를 할 텐데 결국은 물론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팔고 애플을 사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를 사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에 돈을 이제 거의 2배로 그러니까 2배의 규모를 투자를 한 거죠. 애플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뭐 대만 반도체 업체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보다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벤츠 이러한 회사에 우리 다임러라고 하죠. 그런 회사에 더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죠.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아니면 도요타에 투자를 하게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환율 해지라든지 환해지라든지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의 어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2배나 육박하는 어떤 상황으로 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의 산업을 약간 저평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가치를 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내 어떤 기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을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어떤 입김을 조금 더 발휘하는 것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성장하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데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인데요. 단순히 어떤 종목으로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애플이 있고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4위는 페이스북입니다. 5위는 구글이고요. 그다음에 6위 같은 경우에는 존슨 앤 존슨 그리고 7위는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하죠. 그리고 8위는 테슬라.
9위는 마스터카드, 그리고 10위는 홈디포라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뭐 국민연금 기금의 어떤 분산 차원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있지 않 있 있 있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 분산을 투자를 하는데 굳이 뭐 삼성전자를 빨리 팔아서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 얼른 막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뭐 네이버를 팔아서 뭐 구글에 빨리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 현대차를 팔아서 뭐 독일의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뭐 아니면 테슬라에 그렇게 뭐 빨리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 의견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큰 기금에 안정적으로 이 해외에 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뭐 반박할 수는 없지만 저도 당연히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뭔가 이런 거죠. 그냥 국내 주식이라든지 코스피가 조금 더 크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이 조금 더 한몫을 좀 더 큰 몫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마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 후반이라든지 9만 원 초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안정성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수급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역시나 삼성전자의 개인에 의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굉장히 아직도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8만 원 초반일 때 계속해서 분산 분할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한 흐름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러한 관점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